이게 깨달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옳다고 나는 믿어왔던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연히 그냥 책을 슥슥 읽다가 정혜신, 이명수 그 두 저자가 쓴 홀가분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다가 거의 마지막 장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생각했던, 느꼈던 점에 대한 인사이트. 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3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우리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도움이 됩니다. 퍼져 있기보다 에너지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도움이 되죠. 그런데 긍정적인 상태와 긍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것은 엄밀하게 그 질감이 다르다. 감정의 질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상태는 노력이 필요 없는 밝음이라고 보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생각은 여전히 긍정적이지 못한 일정 부분을 담고 있는 상태이므로 거기에는 의지라는 어떤 텐션이 작용을 할 것이고 이것이 작용하는 한 온전히 해방된 자유롭지 못한 긍정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긍정적인 존재가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야, 넌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봐. 라고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책에서도 언급한 결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 때,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상황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였죠, 그죠? 그런데 홀가분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이 곧 상황과 감정을 분리하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마음에서 평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지켜볼 수 있게 되고 사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야 감정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이란 것이 생길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해결의 물꼬가 터서 그쪽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부터 불안한 감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깜깜한 산길 가는데 저기 멀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가 딱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아, 첫 번째,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구나. 그래서 안도하겠죠. 그리고 저기 어딘가에 누군가 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를 지배해온 이 어둠이라는 불안감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즈니스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것, 가장 또 많은 실수를 했던 것,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그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건 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겠다는, 그리고 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의 감정을 생각하느라 상황과 이 감정을, 나의 감정을 분리해 놓지도 못하고 그의 시선에, 시각에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시간이 온전히 실패로 돌아갔던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결과는 왜 매번 이 모양일까? 나는 그에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왜 늘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멘붕이 왔던 거죠. 거기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실은 잘못되어 있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가 실은 잘못되어 있었다. 상대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느끼지 않겠죠. 그런 존재로 꾸역꾸역 나를 규정해가는, 만들어가는, 정체시켜 놓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접근이 애초부터 되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긍정의 방향일 수 있겠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노력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 비즈니스 할 때 저희 스태프들과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상황과 감정을 분리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지 않고 상황 자체를 놓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게 베이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와 세계라는 어떤 두 가지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집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권택 감독님 있잖아요. 유명하신. 한 번은 스님이 주인공인 영화를 촬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동굴 한쪽에 쌓아놓은 소품으로 연출부가 소고기 라면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감독님이 스님인데 웬 소고기 라면이냐면서 크게 호통을 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연극 연출가 오태석 씨 이미 막이 올랐어요. 막이 올랐는데 그 대사 고칠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네, 한 단어인지 한 문장인지 모르겠으나 그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관객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직접 낮은 포복 자세로 무대까지 들어가서 배우에게 수정된 대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로버트 디니로, 그분은 카메라에 한 번도 잡히지 않은 주인공 명함을 만들어서요. 이분이 영화배우일 때 촬영 기간 내내 가지고 다녔답니다. 이 명함을 보여줄 일도 없었지만 완벽하게 주인공으로 몰입하고자 그렇게 했겠죠. 사실은 별것 아닌 시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하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기업에 어떤 제안을 하거나 할 때 자료를 만들잖아요. 기초 자료는 뭐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써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빼고서는 매번 제안서는 카피본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저 기업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상호 비교를 하지 않는 한 이게 카피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길은 없죠. 거기서. 그런데 저는 알죠. 카피를 한 순간 이 기업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죠. 아, 카피해도 되는구나. 이런 선례. 기업은 모릅니다. 이 작은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당사자인 저는 알잖아요. 아주 작은 디테일입니다. 제가 사회에서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오셨던 분들, 또 해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남들의, 그러니까 세계의 시선, 밖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포착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 완벽을 기하는 자세, 이런 고집스러움이 차이를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거죠. 삶이란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것이야말로 차이를 만든다는 이런 생각을 그분들에게 배우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고집스러운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아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냥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해보고 싶은데요. 3시 55분 알람이 켜지고 눈을 딱 떴을 때 불현듯 들었던 생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정말 숱하게 많이 해봤던 질문이거든요. 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거리감. 그죠? 진짜 많이 했던 질문이죠. 뭔가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고 뭔가 닫지 못하는,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어떠한 문 같은 거를 느꼈어요. 벽을. 그 벽을 끊임없이 두드려 왔던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한 가지, 이게 깨달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차렸던 것은 뭐냐면 어쩌면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질문이 잘못돼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옳다고 나는 믿어왔던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열린 질문인가? 닫힌 질문인가?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생각, 이 질문을 파고들어서 무언가를 깊이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질문 속에 헤맨다는 것은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나의 생각을,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생각과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뭐였게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왜 이게 잘못됐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냐면 나는 누구이기도 하지만 누구이기도 하지 않거든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하나의 어떠한 정체성으로 규정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답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다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복잡다단한 나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 명백한 한 문장에 명백한 하나의 답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또 20의 나와 30의 나와 40의 나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도 끊임없이 다른 답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의 문제인가?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 존재하는 나의 상태만이 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거나 찾아가야 될 이유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냥 현재의 나로 그냥 누구인 거죠. 명백한 거잖아요. 45세 이정훈이고 새벽 7시 반에 줌을 켜고 강연을 하는 이정훈이고 사람들과 이런 걸 나누고 싶어하는 이정훈이고 뭔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 설계하는 이정훈이고 그런 이정훈입니다.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그 이상 뭐가 궁금해가지고 더 이상 뭐가 더 복잡다단한 뭔가 심오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탐구하는가? 시간 낭비 아닌가? 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바꿔보니까 현 상태에서 머무는 나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즐거워하고 있는 것, 설레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나를 어디에 있게 만드는가? 이걸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나로서 성장해가는데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반면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너무 쉽죠.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나의 감정과 판단과 어떤 위치와 모든 것의 합이 그냥 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설렘을 솔직하게 기술해 놓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나야. 더 이상 무언가를 탐구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현재의 너의 상태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 그게 뭔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뭔데?
이 감정 안에서. 그래서 그 감정 안에서 보이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려는 구체적인 노력. 그래야 성장이 있겠죠. 변화가 있겠죠. 숱한 자기 개발에 지치고 나아가서 혐오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너 자신과 대화하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냥 추상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든지 감각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다. 나 어디에 있지라는 것은 2021년 12월 7일 기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너의 느낌과 감정은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을 왜 느끼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판단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유용한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불리한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제거해 나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겠죠. 왜? 내가 봤을 때 아닌 것을 걸러냈기 때문에 변화가 있겠죠. 이 변화를 우리가 실제 몸으로 체감했을 때 동기라는 게 생기겠죠. 동기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앞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확신일 때 생겨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의지가 더해지면 더 치고 나가겠죠. 그런 생각을 아침에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정말 많은 책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인가? 정말 옳은 질문인가?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갇혀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 질문 자체를 의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기업을 해보고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서 사람들에게 야,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상황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로운 것과 이롭지 못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기술하고 거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걸러내서 실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감지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삶의 방식.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도 이걸 알아차리지를 못했죠. 포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갇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질문을 뚫고 나와 본 적이 있으신지 그 질문을 뚫고 나와 본 적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장은진 작가님께서 만다라 차트 질문에서 유일하게 답하지 못한 질문.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간단하지 못한 질문.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결론을 내리면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이미 나와 있는 정답이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현재 내가 나아지 그 이상 뭐가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현재 나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 육체인 것 같아요. 본능. 그 이성적이라는 것은 경험적, 그리고 선험적, 지식적으로 축적된 나가 있겠죠. 그리고 몸이라는 육체가 반응하는 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라는 내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현재의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에서 기술해 보는 것. 무엇이 불편한지, 두려운지, 구체적으로. 글쓰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대부분은 글을 쓸 때 글을 써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들어서면 무섭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이 사람의 언어적 표현의 한계가 이 사람의 감정을 해부하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한계점인 거죠. 예리한 칼이 예리하게 파고들겠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아름답다라는 게 어떻게 아름다운지, 두려운 게 어떻게 두려운지를 세세하게 구분해서 나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걸러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자,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짧은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의지는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의지를 계속 가지다 보면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긍정적인 의지가 뭐가 돼 있더라? 예, 부정적인 마인드로 변해 있더라.
그러니까 진정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래서 상황과 감정을 분리하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진정 프로로 성장하시려고 하면 타자 또는 외부 세계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곤조,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근성? 완벽을 고집하려는 나만의 근성.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알고 있고 내가 아는 한 이건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근성.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진정 옳은 질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오늘 한번 해보자. 이 질문이 열린 질문이고 확장된 질문이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벌써 답을 찾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의심을 했고, 이 질문보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옳겠다. 이 어디는 장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감정, 그리고 이성과 경험이 결합된 판단, 마지막으로 그 판단과 감정이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육체의 반응, 이것들을 아주 미시적으로 세세하게 구분하는 연습, 객관적인 연습, 이 연습을 해 나가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걸을 것과 걸지 말아야 될 것, 살려나가야 될 것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선다면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어떤 설정이 가능해질 것이고, 설계와 설정이 가능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구체적인 변화가 실체가 있는 어떠한 변화가 되므로 삶에서 진정한 자연 발생적인 긍정적 동기가 일어나서 내 인생을 상승토록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둘 셋 해놓고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과 동일한 시선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의 주관에 불과하다. 정답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저의 생각에 빗대서 어떤 것인가,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30분간 또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도 많았고 부족한 부분 많았습니다만,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질문 정도 안고 간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